네, 정치마수다입니다. 오늘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표결이 3시에 끝이 났고요. 두 의원 모두 부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좀 더 들어오면 여러분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민주당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했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 문제로까지 이제 넘어갔었는데 오늘 지금 부결이 된 것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같이 가결이면 같이 가결, 부결이면 같이 부결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사안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과 부결을 어떻게 점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었고 위기의식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돈봉투 문제가 터졌을 때 당에서는 즉각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하고 조속한 수사도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들이 모두 탈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었는데 사실 당내의 분위기는 좀 가결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는 이제 그 이성만 의원은 좀 이렇게 동정론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분리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보니까 둘 다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고 자율 투표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고 네. 당사자들이 소명을 이제 했을 것인데 그걸 듣고 이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표결 전에 이제 가결을 정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부결표를 던졌다는 결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그 출석이 이제 과반이 넘어야 하고요. 재적수의 과반이 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과반이 또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 체포안 가결을 결의한 만큼 네. 민주당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결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표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그러게요. 되겠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부결이 되더라도 고민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격받아왔던 방탄 프레임 이런 비판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대응을 한다면 과연 민주당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결되게 된더라도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쪽 모두 다 조금 고민이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가결될 것으로 당초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께서 정말로 화를 내시는 거는 잘못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들을 시인하고 또 쇄신하고 고치고자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없을 때 정말로 화를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가결을 시키고 민주당이 그것을 계기로 정말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실 저는 조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결과가 달리 나와서 당혹스럽습니다. 네. 이게 방탄에 대한 비난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사자들이 체포동의안의 그 표결에 앞서서 스스로 법원에 좀 출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지혜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그동안 얘기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결이 되었는데 사실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 때 그 소환 조사를 받고 와서 뭐 자금의 출처라든지 그 돈을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특정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속도전만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검찰에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 이정근 녹취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들조차도 그 녹취록이 본인들이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검사를 지금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도 부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물론 탈당은 했지만 민주당도 그 돈봉투 건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인 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로 역풍도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결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좀 정확히 좀 이제 우리가 방송 중이라서 아직 확인을 네. 못 하고 있지만 아마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동훈 장관과 당사의 소명 과정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 동의안의 이유 중에 본인이 검찰에서 수사받던 중에서 취득한 내용들을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봐 이런 네.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좀 엉뚱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이제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상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의원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소구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표가 나왔는데 찬성이 139, 그리고 반대가 149, 145, 그리고 기권이 9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성만 의원 것을 보면요. 찬성이 132, 반대가 155. 좀 다르게 나오긴 했네요. 두 의원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부결이 된 상황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냥 실질심사 받고 그냥 법원에 가서 판가름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들은 부결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치 탄압에 더 무게를 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조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정치공학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빌미 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좀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다음에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또 할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이거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냐 국민의힘 소속이냐 이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이 나머지 국회의원 동료들이 모두 다 나서서 결사홍위에서 보호해 주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께 신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그 특권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거를 더 강화시킬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말하는 게 아까 적절하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여야의 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향후 총선을 비롯해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 부결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결과 부결을 결과가 총선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느냐는 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중요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전에 이 부결된 것이 우리 야당에서 이게 야당 탄압의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부결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내용을 듣고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저희도 그게 기획수사나 야당 탄압이라는 그 프레임 네. 때문에 우리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들이 좀 의원들한테 좀 소구력이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짚어야 될 것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됐다 해서 뭐 수사가 중단된다거나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상의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검찰도 또 이참에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자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자들 빨리 조속히 수사해서 네.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그 이전 표결 이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어떤 내용으로 했을 것이며 두 의원이 신상 발언을 어떻게 이어갔을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싱 대사가 했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정 간섭이라고 적극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졌던 김기현 대표 말도 들어보실까요?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의 중화 4대주의 일장 연설에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경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미소를 보이며 맞장구 치고 민주당 참모들은 중국 대사의 발언을 마치 교실을 받들듯이 받아 적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듣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를 집중 성토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내내 정말 시끄럽고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넘어 싱 대사가 무례했다, 외교적으로 이런 관례가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무례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노선 자체가 한미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한미일 여러 가지 그 연맹과 동조, 그러니까 이 연맹들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 이쪽 진영에 확실하게 밴드웨건하는 편승하는 전략으로 비춰지면서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기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전랑 외교, 그러니까 어떤 반대국이나 좀 비판하고 싶은 그런 국가에 대해서 마치 늑대처럼 물어뜯고 공격하는 이런 식의 외교 방식을 중국에서 전랑 외교로 부르는데 그것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 사실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싱 대표, 그러니까 싱 대사의 이 발언 자체는 일종의 내정 간섭이자 협박처럼 들린 게 맞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 상대국 야당, 제1야당의 대표를 모셔놓고 옆에서 모셔놓고 15분 동안 본인이 준비한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무례는 외교적으로 찾아보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저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유튜브 그 방송한 가지고 그 여당에서는 이게 외교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외교 결례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중국 대사가 그런 발언과 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하거나 또는 협의하거나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듣고만 있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한중 간의 그 무역이 대단히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단체 관광을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등
한국의 그 입장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논의들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논리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스가 전 총리라든지 정치인들과의 그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네.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 초등교과서에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대사를 초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대사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일본 땅 맞다고. 그랬을 때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냐. 이것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관점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거든요. 만약에 중국 대사가 정부를 만나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건 정말 외교 걸레라고 100%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친숙한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 야당 대표 만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저는 지금 정부와의 대화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여당의 대표도 그 접견을 거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에게 대화를 통해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태도나 이런 거를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외교를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그 가치 외교, 그 편향외교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네.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국인 중국이 적자국으로 돌아서기도 했고 무역 적자도 지금 16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수출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 정부의 그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여야나 정부가 같이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같이 경주할 때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바로 중국 대사를 초치를 했고 또 그러자 중국 정부도 바로 한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서로 굉장히 이제 강대강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갈등 경색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분위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김현정 위원장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 중간에서 균형제 외교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확실한 편승 전략으로 할 것이냐는 사실 선택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류할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 중국 이 대사에 관련된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 그냥 쉽게 이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 자체를 인지하고 갔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그 뒤에 대응들이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하기보다는 확실한 조금 더 선명한 어떤 유감을 표시해 주시는 것이 사실 지금으로선 맞는 입장이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금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고 이 주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수다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